안녕하십니까. 버럭 도시농부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장마 후, 전후로 어떤 비료를 시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과를 재배하는데 소출량이나 과일 비대 상태나 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산가리 등 4편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보시죠. 야라 제품인데요. 이제 관주 전용 비료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연면 시비든 관주 시비든 다 할 수 있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름을 야라가 아니고 야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장마 시기잖아요. 그래서 장마 시기에서 장마 시기면은 나무들이 상당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조량은 부족하고 많은 비로 인해서 잔뿌리가 지금 상당히 몸살 앓으면서 심하면 잔뿌리가 고사하는 그런 상태가 놓여 있고, 도장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웃자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라에서 나오는 저는 이제 인산가리 비료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왜 인산가리가 필요하고 장마 전후로 해서 왜 많은 분들이 시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인산가리 연면 시비는 쉽게 말해서 토양에 직접 비료를 주는 대신 연면에 직접 비료를 분사하여서 흡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삼과 칼륨이 가리라는 뜻인데, 인산가리는 식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하나 키우는 데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인산가리만의 또 그렇게 독특한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지금 사과가 한참 이렇게 지금 성장 시기에 놓여 있는데 빠른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산가리가 연면 시비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렇게 장마 때 되면 뿌리가 많이 몸살 앓아서 뿌리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저하되면은 흔히들 6월 중순까지는 뿌리의 영양분이 이제 열매로 나무 이파리로 다 공급받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무의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로 전달된다는 거 익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땅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은 화학 비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산성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산성화가.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저는 막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밭 전체를 저는 이제 초생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죠. 그래서 저는 장마 때는 일부러 풀이 무릎 위에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놔둡니다. 많은 비로소 질소량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풀이 질소량을 또 이렇게 흡수를 하고 물도 흡수를 하고 머금고 있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풀을 키우는 입장이고요. 또 물빠짐이 아무리 배수가 좋다 그래도 비가 쏟아붓는 상황에서는 배수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토양시비 관주시설은 지금 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흡수가 좀 어렵죠. 많은 물이 이렇게 또 흘러내려 버리면 쉽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면 시비하는 게, 이파리에 연면 시비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조한 날씨나 습도가 많죠.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제대로 안 는 경우는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함으로 인해서 빠른 영양소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장 초기 또는 꽃과 열매가 맺힐 때 인상가리가 왜 필요하냐면은 뿌리 발달과 꽃과 열매 형성에 인상가리가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꽃눈 형성이 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지금 이 시기에는 거의가 다 이렇게 꽃눈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맺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상가리 효능을 더욱더 발휘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그래서 연면 시비로 하게 되면 아주 건강한 꽃, 쉽게 말해서 튼튼한 열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이 시점이 내년 농사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눈이 다 맺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이게 내년엔 다 이제 꽃이 터지겠죠.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신초가 발생이 돼서 2차 성장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 2차 성장을 한 가지는 신초가 몇 개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가 다 꽃눈이 맺혔어요. 그리고 안에들이 보시면 제가 도장지 정리도 좀 하고 그랬지만 좀 복잡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과일이 착과를 엄청나게 제가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 과일을 착과를 시켜도 해결이 뭐 물론 해결이 되겠지만 충분히 나무가 버티고 올 한 해를 견딜 수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과다 착과를 시켜놨습니다. 엄청나게 사과를 많이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무 수령에 비해서 사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인상가리를 우리가 주는 이유는 장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나무가. 그래서 고온, 저온, 병충해,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나무가 자체 내에서 이 나무 자체도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영양소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늦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회복력이 그만큼 빨라집니다. 농사라는 거는 적재적소의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장주들이 연면 시비 내지는 뭐 토양 시비 별의별 이제 비료를 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환경 스트레스가 지금은 제일 심한 시기입니다. 장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상가리로 연면 시비를 해주면은 그 영양소를 보충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지 웃자라거나 또 속속성 비료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걸 판단이 됐을 때는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엽록소 합성 촉진이나 이런 이파리가 엽록소가 이제 발생이 되죠.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빠른 공급이 필요할 때 인상가리를 저는 이제 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상가리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빠른 효과입니다. 연면 시비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죠. 그리고 빠른 회복도 기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비료 흡수량이 향상이 됩니다. 토양 시비는 흡수율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뿌리 기능이 저하될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뿌리 기능이 저하는데 연면 시비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양 상태와 관계없이 영양소를 저희들이 빠르게 공급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정밀한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면 시비는 우리가 적정량을 뭐 작은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하든 어쩌든 정확한 부위에 비료를 공급할 수가 있고 적정량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뿌리는 사방으로 우리가 흩어주고, 관저 시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는 나무가 거의 한 15년 성목 20년 가까이 된 건데, 뿌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잔뿌리가 펼쳐져 있어서
어떤 나무 뿌리가 영양을 흡수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면12는 특정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되죠. 예를 들어서 꽃과 열매에 이런 꽃눈과 열매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습을 또 방지해 주고 있죠. 토양의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습이나 영양 과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토양의 산성화가 되거나 영양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단점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분무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과원이 또 이렇게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SS기로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양양이 과다하게 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료 낭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연면 시비는 빠르게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죠. 그래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연속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라는 게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토양 시비와 연면 시비를 병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뭐든지 과도하면 문제가 생기죠. 인산가리를 과다하게 살포하면 꼭 칼슘만이, 염화칼슘 이런 것만이 이파리를 타는 게 아니고 농도가 진하거나 또 이렇게 시비하는 시간 자체를 잘못 맞추면 잎이 타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정한 농도와 정확한 시기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인산가리 영면 시비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는 뭐냐면 많이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 해가지고 항상 그 봉지에 다 이렇게 사용 설명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다 사용 설명을 해 놓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 있죠. 특징 및 효과, 사용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칼슘과 섞어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혼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칼슘과 인산가리를 혼용을 해버리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침전물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면 노즐이 막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주의사항으로 저렇게 이제 표기를 해 놓은 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즘에는 고온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살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시간대를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약이나 이렇게 비료를 시비를 하면 SS기를 한 10차 정도를 시비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반, 오후에 반, 하루에 살포를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오전에도 살포를 하지만 시간을 아주 이렇게 좀 잘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낮에 너무 뜨거운 시기에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춰 주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분사를 하실 때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안쪽까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도장지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이제 겹치는 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과 열매를 지금 과다 착과를 시켜놔서 물론 하늘이 보이고 바람이 통하고 그리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장대 전동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하고, 또 2차 조과도 끝냈지만 적과라는 거는 사과 딸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 비대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과일가 많이 커졌죠. 근데 위에는 과일이 좀 작습니다. 그럼 저런 건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인산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야라에서 나오는 이 인산가리를 저는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주도 할 수 있고, 이건 관주도 할 수 있습니다. 관주도 할 수 있고, 연면 시비도 할 수 있고, 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몸살을 앓았던 걸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가리를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칼슘이 왜 필요한지, 또 칼슘을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 보편적으로 수세가 세니 약하니 이런 나무들의,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뭐 인상가리를 치시면 안 좋은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해서 성장이 억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크게 뭐 이렇게 작용하는 건 없더라고요. 없고, 좋은 것은 나눠 쓰다듯이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상가리에 대해서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4대 비료 요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웃자라는 도장지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열매에도 이파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그네슘만 이파리를 튼튼히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열매에 또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 사과가 엄청 달려 있죠. 엄청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상가리를 시비를 통해서 영양소를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과다 착과를 시킨다고 해도 무리 없이 나무가 견딥니다. 이왕이면은 가을에 많은 사과를 수확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다 착과를 좀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이 밭은 지금, 이게 지금 후지 계열인데요. 후지 부사 계열인데 우박이 때려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대처로 상처는 많이 안 물었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농가에서도 장마철이 지나면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인상가리를 첫 번째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인상가리에 대해서 효능과 장단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